말입니다.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도 종종 만나게 되죠.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 의외성이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법입니다. 법률은 예고대로 태어나서 입법 목적대로 움직이다가 사라질 때도 예고를 하고 사라집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시행된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 이야기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상반기입니다. 1월 1일로 가봅니다. 자정 즉시 시행된 규정은 바로 도로교통법이었습니다. 만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올해부터 일정한 교육을 받으셔야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갱신 기간도 줄어서요. 앞으로는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셔야 됩니다. 2월에는 건강 관련 법률 소식이 많았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제정됐고요.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같은 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조항도 시행이 됐습니다. 종래엔 환경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 피해자로 봤지만 앞으로는 조사에 따라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까지 포함되고 대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한도를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조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상가 건물에 도입된 임차료 상한제가 올해 2월부터 민간 임대주택에도 적용된 것이네요.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광역버스 노선 체계가 필수적인데요. 올해 3월부터 광역교통 정책 추진 업무가 지자체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집중적으로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원거리 출퇴근 직장인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분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서 내릴 때 반드시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올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 차량 인명사고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범죄 근절, 공직사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 벌금 100만 원이라면 너무 가볍죠. 그런데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이 벌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퇴출되고 3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도 성범죄가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중 하나이긴 했습니다만 그 범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제한적이었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확대됐고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퇴출됩니다. 기존에 선택적이었던 어린이집 평가제도 올 하반기부터는 전면 실시됩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정기적 평가 대상이 됐고요. 평가 방식도 인증에서 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 기관 검증을 하고 맡기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들어보셨죠? 손해배상의 개념은 원래 사고 전후로의 회복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회복에 그치지 않고 징계를 위한 배상액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보건법이 올 6월부터 피해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올해 가장 주목받은 조항이죠. 도로교통법 제44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정지 농도는 0.03%로 시소는 0.08%로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면 정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허 정지가 끝이 아니고요. 징역형도 가능한데 최고형이 전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잔 아니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시행 법률을 보겠습니다. 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마음고생 중인 분이 계시다면 회사의 취업 규칙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시의 대처 방안을 반드시 미리 마련해야 하고요. 실제 괴롭힘 발생 시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어른들이 책임지고 제거해야겠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 설령 해당 아동 등이 동의했거나 합의했더라도 성폭력으로 간주돼 처벌됩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돼서 앞으로는 해당 범죄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받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채용 비리 참 없애기 쉽지 않은데요. 채용 시의 신체 조건, 결혼과 출산 여부, 출신 지역, 부모님 직업 등 채용과 무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일제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위반 시에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입사 지원 시에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상장 주식과 채권의 경우 전자증권의 형태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금만 쓰던 시절 신용카드 거래가 참 생소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종이증권 시대가 막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나가실 때 매번 영문 운전면허증 받느라 번거로우셨죠? 9월부턴 운전면허증에 영문이 같이 기재돼 발급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면허증 그대로 세계 30여 개국에서 운전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고등교육법에 사정관 배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 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사촌 이내의 친족관계라면 그 입학사정관은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범죄 수사 시 준수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이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민 등과 같이 재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는 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이른바 밤샘 조사가 금지되고 하루의 총 조사 시간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성인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한 해였습니다. 사회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성인지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일정한 공무원만 이 성인지 교육을 받았지만 이달 19일부터 모든 공무원이 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공직사회를 시작으로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에 대한 일체 폭력으로부터 국가가 여성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제 법률적 구조는 물론이고 주거와 취학을 지원하고 피해 회복을 넘어 자립시까지 국가가 돌봐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제정된 지 꼭 1년 만인 이달 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령 결산을 해보니 성범죄와 유해 환경으로부터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불공정한 모습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령 등이 많이 나온 한 해였습니다. 내년엔 어떤 법과 제도가 도입되길 바라십니까? 마침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현명